노화를 나타내는 3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주름, 처짐, 꺼짐. 입술은 자꾸 말려 들어가서 이렇게. 이 아이들이 밑으로 점점 내려와요. 처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노력해서 개선할 수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보면 시술을 받고 나서 바빠서 병원을 자주 못 왔어요. 그러면서 1년 만에 나타나셨는데도 그때 했던 시술들이 그대로 잘 보존되고 많이 노화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어떤 분들은 한 2개월, 3개월 만에 왔는데도 필러도 다 빠지고 막 주름도 다시 생기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가 이렇게 봤는데요. 특별한 표정과 그리고 습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우리 고객분들 오시면 예뻐지는 습관 지키셨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얼굴을 이렇게 보면 근육들이 막 엄청 많아요. 대부분 표정 근육들은 입꼬리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과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들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입꼬리를 위로 올리는 근육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여기가 살짝 튀어나와 있고 볼륨감도 있고 항상 입꼬리는 올라가 있고, 이 웃는 근육들이죠. 쉽게 하면 입꼬리를 위로 올려주고 입술을 위로 올려주는 근육들이 잘 발달돼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얘를 잘 안 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점점 얘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 40, 50대 부장님들 보면 자네 이거 보고서 이게 뭔가 똑바로 다시 해오게. 그러니까 이거 맨날 요것만 쓰고 있다고. 웃어도 이러고 웃고 있고. 우리가 자꾸 위쪽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꾸 요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들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위에 있는 요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들은 그냥 단순히 웃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 앞쪽 볼륨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앞쪽 볼륨을 항상 얘가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점점 꺼지니까 이렇게 평평해지고 늘어지고 처지고, 그리고 자꾸 입꼬리는 내려가고 자꾸 힘주고. 또 나이가 들면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냐면요, 여기가 자꾸 처지잖아요. 그러면 처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 자꾸 힘을 줘서 올리려고 해요. 힘을 줘서 자꾸 끌어당기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꾸 입을 이래요. 한번 보세요, 어머니 집에 가서. 이게 자기는 나름 입꼬리가 처지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입꼬리는 더 처져요. 이 마리오넷 주름도 더 깊어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입에 힘주지 말라고. 그냥 살짝 이러고 있어라고. 입술이 딱 닿지 않게 살짝 떨어져도 괜찮아요. 달랑말랑. 이는 벌리고 입술은만 살짝 달 정도로 이러고 있으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버릇. 이게 제일 나이가 들게 만드는 그런 습관인 것 같아요. 입꼬리를 올리는 운동법은 다음과 같아요. 입꼬리를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억지로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이걸 떼보세요. 10초 동안 유지해보세요. 입이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처음에 안 돼요. 자, 이 운동이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자꾸 이 운동을 하다 보면 팔자주름이 생길까봐 걱정되시죠. 그래서 입꼬리를 올릴 때는 여기를 살짝 누르면서 운동을 해보세요. 이렇게 10초. 이거를 하루에 생각날 때마다 해보십시오. 어느새 악강대는 통통해지고 입꼬리는 올라가고 처졌던 얼굴들은 정리가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막 나이 들면 제일 젊은 사람들도 사실 제일 먼저 고민하게 되는 주름이 팔자주름인 것 같아요. 이 팔자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 볼펜이 있어요. 볼펜이 없어도 괜찮아요. 거울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주름이 있고 약간 튀어나온 언덕이 있을 거예요. 그 언덕 부위를 이런 볼펜으로 강하게, 정확하게 그 언덕 부위를 정확하게 막 눌러주세요. 세게. 지그시 마구마구. 이렇게 좀 들어갔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눌러주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팔자주름이 좀 펴져요. 물론 우리가 또 말하고 움직이고 계속 그러면 조금 다시 처지기는 하는데, 급할 때 예를 들어 막 내가 소개팅을 나갔어요. 거울 보니까 막 팔자주름 보여요. 그러면은 손으로 막 이렇게 누르고 계세요. 그 소개팅 남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만 해도 팔자주름 많이 좋아집니다. 여기가 물론 피부가 늘어지고 지방이 내려와서 볼륨 자체가 내려온 것도 있지만 의외로 이쪽이 많이 붓거든요. 붓기도 있고, 또 눌러주면 그 주름 자체가 펴지는 효과. 한번 펴지면 또 한동안은 좀 윤기나고 괜찮으니까. 또 하나, 우리 얼굴에는 수많은 주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접어서 펼 수 있는 유일한 주름이 하나 있어요. 미간주름. 많이들 갖고 계시지만 인식을 못하고 계신 습관 중에 하나가, 잘 때 이러고 자요. 나도 모르게 미간이 좀 깊어졌어요. 원장님, 저는 찡그리거나 화내는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미간이 깊어요? 대부분 주무실 때 그렇게 찡그리고 주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주무실 때 좀 찡그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지켜질 수가 없어요. 왜?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미간에 이렇게 내천자 또는 양쪽으로 2개가 이렇게 주름이 생기잖아요. 거울을 자세히 보시고 그 주름을 반대로 접어주시는 거예요.
자, 주름이 여기 있으면 그 주름이 뒤집어지게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반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접어주면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접혀있던 주름이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종이 필 때 어떻게 펴요? 반대로 접어주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피부도 펴주면 상당히 많이 펴집니다. 물론 또 찡그리면은 또 접히기는 하지만 가끔 생각날 때라도 그렇게 반대로 접어주시면 생각보다 주름이 많이 펴지고 덜 깊어져요. 그런 간단한 노력들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목주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목주름은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가로로 이렇게 깊게 고리파인 목주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들 보면 이렇게 여기 자글자글한 그런 목주름. 또 하나는 이렇게 고개를 들 때 여기가 이렇게 깊게 꼭 날개처럼 이렇게 선처럼 길게 온 목주름. 이건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죠. 이렇게 세로주름, 굵은 세로주름. 그래서 각각 이제 원인이 달라요. 먼저 굵은 목주름은 태어날 때 정해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기 때도 있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손금 정해졌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이 목주름도 물론 개선할 수 있어요. 필러, 콜라겐 부스터 같은 거를 사용해서 조금 펴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안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많이 개선이 안 되는 데다가 돈 아까워요. 그래서 잘 안 권해드려요. 그거보다는 사실 다른 데에 더 집중하시는 게 더 낫다. 왜? 왜 손금을 없애려고 그래요? 똑같아요. 미운 주름 아니에요. 두 번째로 뭔가 이렇게 자글자글한 목주름. 이거는 전형적인 노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목에 있는 진피층, 피부가 늘어지면서 탄력을 잃게 되고 또는 자외선 또는 여러 가지 자극 그런 거에 의해서 노화가 온 거예요. 이거는 평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선크림 바르면 맨날 어디 발라요? 하나 여기만 바르죠. 여기만. 얼굴만 바르잖아요. 손에 묻잖아요. 목에도 한번 발라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여기 목이 다 터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무시해? 여기 꼭 발라주십시오. 그 잔주름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선크림 반드시 발라주시고요. 또 하나, 로션 막 이렇게 막 얼굴에 열심히 바르고 아이크림 막 비싼 거 막 열심히 바르고 끝! 여기도 좀 발라주세요. 왜 여기 무시해요? 팩도. 팩 얹었잖아요. 팩 국물 질질 흐르잖아요. 여기도 좀 발라주세요. 그래서 목도 평소에 피부 관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외선 차단제, 보습. 2가지만 지키셔도 잔주름엔 굉장히 좋아요. 세 번째로 세로주름인데요. 이 굵은 세로주름은 플라티스마라는 넓은 목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이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가슴 이렇게까지 쫙 붙어있는 근육이에요. 그 근육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힘이 떨어지고 늘어지고 하다 보면 근육들이 이렇게 접혀요. 그러면서 이렇게 큰 고랑이 생기죠. 아까 제가 넓은 목근은 여기 턱에서부터 가슴까지 넓게 분포하는 근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넓은 목근을 평소에 강화하는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슴을 쭉 펴시고 고개를 살짝 뒤로 살짝 하면 입이 저절로 벌어질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입을 다물어 보세요. 목이 당겨지는 게 느껴지시죠? 그게 지금 넓은 목근이 쫙 당겨지는 걸 느끼신 거예요. 아, 이게 그거구나. 이제 알았어요. 우리는 넓은 목근이 뭔지. 자, 그 상태에서 이거 혼자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보기 싫어요. 남들 앞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걸 조금 더 강하게 하려면 가슴을 이렇게 내려주세요. 손으로. 내리면서 10초씩 혼자 있을 때 해보십시오. 그러면 넓은 목근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이 늘어지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하나 변화가 뭐예요? 자꾸 인중이 길어져요. 입술은 자꾸 말려 들어가서 이렇게. 그래서 나이가 든 굉장한 사인 중에 하나가 길어진 인중과 얇아진 입술이에요. 물론 인중 축소를 잘라서 해도 돼요. 하지만 흉터도 남고 무섭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으르렁 으르렁. 입술을 올려주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법이에요. 아니, 으르렁도 안 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입술을 올리세요. 일부러 올린 다음에 그거를 유지해보세요. 으르렁. 유지. 자, 이렇게 하니까 자꾸 팔자주름 생기죠. 누르면서. 으르렁. 혼자 있을 때 맨날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인중이 짧아지고 입술은 좀 도톰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게 되는 부분들, 지점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사람마다 다 틀리고요. 그런데 노화를 나타내는 3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 썰은 아니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먼저 주름, 그리고 처짐, 마지막으로 꺼짐. 이 3가지가 우리가 노화의 전형적인 사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예전에는 얼굴이 되게 계란 같고 예뻤는데 나이가 드니까 얼굴이 막 달덩이가 됐어요. 커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얼굴이 커지는 느낌을 주는 거는 맞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변화는 뼈에 광대가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데가
자꾸 흡수되고 꺼져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얼굴이 울퉁불퉁해지죠. 또 노화의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 처짐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볼살이 좀 통통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이 아이들이 밑으로 점점 내려와요. 처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원래 계란형이었었는데 땅콩 모양 아니면 사각형 같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얼굴이 각이 지고 울퉁불퉁해지면 커 보여요. 각 그랜저 아세요? 옛날 그랜저. 80년대 그랜저인데 그 그랜저가 지금 그랜저보다 훨씬 커 보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랜저가 훨씬 커요. 근데 왜 그렇게 커 보이냐면 각이 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 얼굴도 부드러운 선을 갖게 되면 조금 더 동안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고, 각이 지게 되면 얼굴이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 남성들, 중년 남성들한테서 생기게 되는 변화인데, 폭식, 야식, 음주 막 회식 많이 하고 이런 회사원들한테서 많이 나오시죠. 그런 현상이 침샘이만 발달하게 돼요. 침샘. 그래서 이 귀밑샘 침샘이 발달하면 얼굴이 이렇게 커다랗게 사각형이 돼버리죠. 그래서 얼굴이 자꾸 커진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처지면서 목에 목주름이나 이중턱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얼굴이 좀 더 커지는 현상들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 중에 하나가 입체감이 사라져요. 원래는 이런 데가 통통했잖아요. 근데 이런 데가 자꾸 꺼진단 말이에요. 이마도 꺼지고. 그러면 얼굴이 평면적이 되죠. 평면적이 되면 얼굴이 더 넙대대해 보여요.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으면 더 얼굴이 커 보이는 현상도 바로 그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커진 건 아닌데, 부피가 나이가 들면 자꾸 얼굴이 커졌다고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원장님, 저는 얼굴에 살이 안 쪄서 너무 걱정이에요. 저 여기 꺼진 거 어떡해요? 맨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조금씩 꺼지니까. 그래서 울퉁불퉁해진다 그랬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얼굴 살만 찔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너무 아쉽게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입체감이 사라지고 악광대가 꺼지고 볼륨감이 사라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쪽 근육들, 이쪽 근육이 약해지면서 평평해지고 입체감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입꼬리 얼리고 잇니스 얼리는 이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악광대가 조금 더 통통해져요. 하지만 옆볼이 꺼지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죠. 어떤 얼굴이 예쁘다? 이 얼굴이 예쁘다? 저는 이런 기준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개성이니까. 하지만 분명한 진리는 하나 있어요. 예쁜 얼굴의 근본 조건, 대칭성이에요. 비대칭이 심한 얼굴이 아무리 반쪽만 놓고 보면 예쁘지만 비대칭이 심한 얼굴은 예쁜 얼굴일 수가 없죠. 그래서 대칭성은 미인의 가장 기본입니다. 어떻게 하면 얼굴이 비대칭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장 과정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삐딱한 습관은 다 비대칭을 야기합니다. 한쪽으로 턱 깨고 있기, 한쪽으로만 음식 씹어 먹기, 항상 이렇게 꼬고 있기, 이런 습관들, 한쪽으로만 자기, 이런 모든 습관들, 대칭성이 결여된 모든 행동과 습관은 얼굴 비대칭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대칭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대칭적인 얼굴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내가 3시간 이쪽으로 잤으면은 알람을 해놨다가 이쪽으로 잡니까? 그거 불가능하죠. 아침은 이쪽으로 먹었으니까 점심은 여기로 먹을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자기가 선호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칭이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비대칭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턱 근육이 가장 커요. 그리고 그 턱 근육으로 인한 비대칭은 우리가 노력해서 개선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오른쪽이 근육이 발달했어요. 그러면 그냥 주구장창 맨날 항상 왼쪽으로만 씹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왼쪽이 커지면 어떡하냐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더 씹어요. 그래도 그냥 왼쪽으로 맨날 씹으십시오. 그래도 오른쪽으로 더 쓰니까 걱정 마시고. 그리고 내가 왼쪽으로 자는 버릇이 있으면 좀 오른쪽으로 항상 먼저 자는 걸 시작을 해보세요. 그런 작은 실천들로도 조금씩 대칭성을 좀 가져갈 수가 있어요. 물론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만 자꾸 씹는 버릇이 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다음번에 왔는데도 또 오른쪽이 더 커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오른쪽에만 보톡스를 놔드려요. 그러면 이쪽에 힘이 빠져서 비슷하게 씹거나 왼쪽으로 더 씹게 돼요. 그러면 얼굴이 어느새 이렇게 대칭으로 잡혀있죠. 우리가 습관에 의해서 그리고 성장 과정에 의해서 골격이나 근육, 얼굴이 틀어지면서 이제 생기는 그런 비대칭들인데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뼈가 아니라 지방에 의한 그런 비대칭도 주사나 아니면은 간단한 수술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